예, 환국무학술은 116강 영양학의 그 정의, 골장의학은 영양의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장의학은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몸은 몸뚱아리로 이루어져 있고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60여 종의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뼈를 이루고 있는 것은 60여 종, 장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30여 종. 그래서 골장 이론이 바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뭐냐면은 제가 영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에 제가 공부를 했던 그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우 강산박사님 범어대사전,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상고사와 고대사, 태고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지평을 여기 해주고, 우리의 말이 뿌린 어원을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뭐냐면은 잉글리시 딕스너리, 즉 사전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우 강산박사님께 키워냈다. 단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범어라든지 발음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과 범어에 대해서 고쳐낸 분이 바로 우리 고석 선생님이신데, 이 범당 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범어의 그 조합 능력과 그 다음에 발음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뭐냐면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고 선생님이 쓴 종합실담학 개론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강 김석훈 선생께서도 우리말 범어사전을 직접 뭐냐면은 범어사전을 스캔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말과 우리의 영어를 뭐냐면 해석해서 여기에 상세하게 뭐냐면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서의 상고사, 고대사, 태고사를 뭐냐면은 그 관통하고 있는 이 환단고기. 그 다음에 율곤이 윤재 선생님의 체험, 우리가 그 한민족사 상고사의 재발견, 그 다음에 그 가야사의 탄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와 물과 빛과 소리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박문호 선생님께서 내 생각의 출현, 이게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우주론과 물리학, 생리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고사 제석환인의 6대 권리환인에 대한 진주소시의 직접적인 조상의 뿌리. 그 다음에 남국의 전설, 남국의 신화, 남국의 무속, 기타 진성기 선생님의 제주에 대한 제주도를 남국이라 그러죠. 남방문화권을 복원하는데, 그리고 우리 국조가 뭐냐면은 하르방과 할머니,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태고사의 세발관, 황구사 보건사업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뭐냐면은 공부해와서 지금까지 뭐냐면 5년째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한국사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인문학적 지식과 뭔가 이거를 하나로 관통하는 통합의학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의 들어갑니다. 한국무학술은 116강 영양의 정의, 생명유지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영양소와 기호성을 가진 영양 공급 물질로서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천연물 또는 일부 가공품을 말하며 직접 섭취 가능한 상태다. 식품위생법 제1장 2조 1항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가공, 비가공 식품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의 식품의 재료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모든 원료 종류가 다양하고 이화학, 조직학, 생물학, 영양적인 특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뭐냐면 식품 재료는 수확 또는 도사 시점부터 각종 미생물적, 생화학적 작용을 받아 신선함이 상실되고 변폐가 시작되기 때문에 식품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육과 효소 활동을 비롯한 화학작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소 함량이라든지 온도, pH, 그 다음에 기타 환경 조건에서 결정된다. 주의, 그래서 가공처리, 다양성, 관능성, 상품성, 위생적 가치, 저장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영양학 식품재료의 정의, 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과 과정 중의 변화, 제품의 영양성, 관능성, 유학, 생물학적 성질, 저장성, 상품성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초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농업업 원예, 축산과 이와 관련된 모든 재료의 재배, 수확, 가공, 저장, 유통 등에 관련한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그 중심 내용을 하고, 네 번째, 영양학 식품 재료의 선택과 조건, 영양성, 식품으로 완전한 영양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동시에 소화, 흡수 및 동화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위생성이 있어야 되겠죠. 일으키는 유독 성분,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등이 없는 위생적이야 하고, 세 번째는 기호성. 기호성은 냄새, 색깔, 맛, 모양 등이 높으면 심리적 작용으로서 소화액이 분비가 잘 되어 소화율을 높인다. 네 번째, 경제성. 가공, 저장, 조리, 운반이 필요하며 경제적인 가치와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기능성 중에 생리 활성 물질이 존재하며 다양한 생리학 작용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 영양학 식품의 분류, 생산에 따른 분류, 농수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임산식품, 기타 식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양학 식품의 분류, 공급원에 따라서 분류, 식물식품, 동물식품, 광물성. 일곱 번째, 영양학 식품의 분류, 영양에 따른 분류, 열린 공급식품, 단백질 공급식품,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식품, 기호품류 이렇게 있고요. 여덟 번째, 영양학 식품의 분류, 용도에 따라 분류가 있는데요. 영양 강화 식품, 인스턴트 식품, 유아식품, 식이식품, 구황식품, 진공 동결식품, 우주식품이 있고요. 아홉 번째, 영양학 식품의 분류, 소비에 따라서 신선식품, 저장, 냉동, 통조림, 강화, 조미료, 향신료, 건강식품, 자연식품, 기호식품, 가공식품, 구황식품,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네트로트 식품 이렇게 14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성분의 분류에 의해서 식품의 종류는 많지만 그 화학적 조성은 일반 성분으로서 미량 성분, 특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 영양으로서 우리가 6대 영양소라고 말하는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해분, 비타민이 있고요. 특수 영양소로서는 비타민 A, B1, B2, 니아신, C 이런 게 있고, 무기질, 미네랄 있고, 그 다음에 이 칼슘, P, 인, Fe, 철, Na, 나트륨, K, 칼슘 이런 게 있고요. 기호성분으로서 맛, 냄새, 색소, 효소, 독성물질 이런 게 있고, 영양학 성분으로서는 필수 기초 균형요법, 필수 물질 균형요법, 특수 성분 균형요법, 특수 성분 기호 물질 이렇게 나타내고,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골체질을 하고 뒤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를 장체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약용, 포고버섯, 생강, 쑥, 구기자, 복분자, 오가피, 산사자, 작약, 마늘, 결명자 등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주로 하는 일은 질병 억제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한편 건강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렇다면 부족 또는 불균형의 결과는 건강 회복에 대한 속도를 늦게 하고 인체의 부조화적인 요소로서 인체의 생명 에너지가 없어 생기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포괄적으로 생명력이라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생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골장의학은 여기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였으며, 골장의학은 영양의 학문이며, 골장의학은 유기적 화학물의 원소를 바탕으로 체계를 세운 이론으로 특수성분 기형물질 용어를 특수성분의 무기질, 미네랄과 똑같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이 보약이다. 현재 약선의 연구도 넓은 의미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 전통 한약재 탕제 방식이나
서양의 미네랄 추출물인 허브, 약용, 글로벌 건강식품이 다 여기에 부합된다는 것이죠. 12번째, 유기화합물은 탄소 골격의 길이나 분기의 다양성에 제한이 없어 무기화합물보다도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또한 탄소의 질소, 산소, 황, 인 또는 할로젠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작용기도 다양하므로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져 무한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 다양성 때문에 유기화합물은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또한 유기화합물은 유기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유기화합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기질, 무기물질으로서는 탄화수소와 그 유대체를 제외한 모든 화합물과 금속이나 비금속 단수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두 번째, 유기물질로서는 생명체를 이루며 그 안에 기관을 조직하고 생명력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산염, 시아나수소와 금속, 사얀신염 및 이산화탄소를 제어한 탄소화물을 통틀어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세 번째, 무기화합물은 탄소를 제외한 2개 이상의 화학 원소가 그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화합물의 총칭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 골에서는 60%의 피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응치에서 대퇴골까지를 우리가 피를 만드는 공장이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몸에서는 뼈에서 60%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에서 40% 정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뼈 중에서도 응치에서 대퇴골까지가 또 60%니까 665 36, 약 36% 내지 40%가 뭐냐면은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피는 뭐냐면 피의 생성 및 구성. 피는 혈장이라는 액체 속에서 혈구, 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피의 기능 및 순환. 사람의 몸 속에는 체중의 8%에 해당하는 약 4에서 6리터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1분에 온몸을 한 바퀴 돌 정도의 속도로 혈관내를 흐르면서 각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필요물질 기타 노폐물 폐와 신장을 통해 내보낸다는 것이죠. 또 몸 안에 침입한 병균과 싸우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잠깐만이라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조직은 허혈 상태에 빠져 기능을 상실하게 죽게 된다. 이거 아래서 생명의 권위를 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피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하면 모든 세포들의 활동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하여 병에 걸려 죽게 된다. 피의 순환이 활발할 때는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건강해지고 노화도 방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순환이 왕성한 신체에서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고, 있는 질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4,140년 8월 16일 월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